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은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IT업을 하다가 또 M&A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대학 입시 비즈니스 좀 해서 돈도 좀 벌다가 또 한 10년 전쯤에는 삼성 연고로 해서 다시 삼성의 계열사, 그러니까 하청이라고 그러죠. 밴드 회사에 가서 스마트폰을 한 1억 대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 10년 전쯤에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핸드폰으로 모든 게 들어가겠구나. 그 10년 전의 깨우침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제 가족 고객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켰죠. 또 근데 바로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또 교수나 이런 데 일을 한 2,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혁신 비즈니스를 할 만한 토양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알 수 없어서 어느 날 만난 사람과 제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오면서 뭐 제가 출가한 건 아니지만 전혀 새로운 업종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 부산 특구 이런 거를 하면 대부분 여러분 다 왓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다, 무엇을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블록체인은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과 불편을 줄여주는 기술의 총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기술들은 그 시대에 맞는 기술로 상당 부분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중앙화를 통해서 시간, 비용,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지금 왜 앞에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지가 한 9시쯤 시작돼서 한 2시간 좀 지났으니까 운동도 하실 겸 팔을 좀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요. 2개 다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조금 좀 흔들어 보세요. 연습 한번. 좌우로 막 편하게 흔드세요. 그러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합니다. 아니 안 흔드시는 분들은 운동 삼아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사진을 셀프로 찍을 거거든요. 이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동도 되시고 협조도 해주시고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요청드렸냐면 운동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장인 장모한테 사진을 보내드리려고요.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신산업 한다고 하는데 직원 한 70명 된다는데 먹고 사는지 저놈이 우리 사위가 좋은 직장하고 뭐 교수도 하고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핀테크 한다고 하고 블록체인 하니까 이게 사기 사업 한다고 걱정도 많으시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는 걱정, 우리 고객들인 거죠.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그 고객들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사진 요청드렸고요. 좀 흔들고 나시니까 기분도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희 비즈니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위치 기반 이커머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사례인데 이거는 길게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여서 한 거고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자산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나 토큰으로 분배를 하고 그 토큰으로 생태계 즉 구매를 한다거나 광고에 매칭을 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QR코드가 뭐냐 그러면 유니온페이 생각하시면 이제 저걸 갖고 결제하고 저걸 계좌로 보시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글 플레이 가서 저 QR코드를 보시면 저희 리빈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를 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앱이 이미 그 삼성 신형폰 지금은 이제 현 S10급에만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 S10 이상의 올 봄에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났냐면 S10 갤럭시 S10급부터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은행 계좌는 은행의 계좌를 열고 은행 앱을 다운받으면서 시작되는데 S10을 사면 거기에 삼성전자가 보증하는 암호화폐 체계를 갖고 있는 앱이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마 광고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약간의 아직 위험성, 시장성, 그다음에 아직 법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폰에 이제 장착하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있고요. 이 화면 보시면 그 저희 리빈이라는 그 저희 암호화폐 이름이거든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폰에.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저기 암호화폐 모든 그 지갑의 모든 화폐가 탑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이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둬서 탑재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해서 올렸고요. 국내외에 한 20여 개 토큰 또는 메인넷 그 코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삼성이 이렇게 기사 낸 걸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리비는 현재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앱을 다운받으면 15분 간격으로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뭐 심심하시거나 특별히 자기 정보를 더 주시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또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을 호환하기 쉬운 캐시 월렛이라는 데 담아주고 또 요거는 이제 그 15분 간격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일정 시점에 한 번씩 저희가 저희 토큰을 무상 배분합니다. 이걸 가지고 쓰시기 편하도록 한 게 이제 캐시고요. 이걸 가지고 대부분 전자상거래라든가 이걸 하실 수 있는 준비 단계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제 도네이션을 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연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굉장히 큰 상을 한국에 계신 분이 이제 김종기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타셨거든요. 그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해서 아시아의 노벨상 같은 건데 저 재단의 이사장님이 저 상을 타셨어요. 근데 저 재단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저 재단은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많이 회원으로 돼 있어서 그 회원들이 저희 데이터를 리빈 앱을 깔아서 데이터를 제공한 후에 받는 보상받는 거를 전액 저 재단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Y군이라고 해서 잘 모르실 텐데 한 20만 명 정도 청년 회원들이 이제 폐쇄몰로 물건을 사거나 콘텐츠를 구매하는 뭐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이 데이터를 받은 걸 가지고 폐쇄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요건 지금 현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청소년 관련된 몰하고 연합을 했는데요. 저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반 몰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착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대부분 여기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모든 뉴스에 정말 착한 이야기, 착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착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 신뢰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단초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자. 그래서 신뢰 있고 착한 데이터를 만들면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나중에 금융생활을 하든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착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되게 불편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불편이냐면 야 결국은 15분 간격으로 내 데이터를 다 가져가면 네가 나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겠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그 부산은행 한부행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개인 DB하고 개인의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민번호라는 위치정보하고는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한 번에 다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저 재단이 다 알게 된다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15분 간격 DB를 가져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분들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얘기하면 다 안 깔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보상해 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나 만들고 났는데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와요. 카드 만드셔라. 또 얼마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군데 데이터 제공한 게 오픈되면서 저희한테 그런 마케팅, 연쇄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불편하냐면 그렇게 연락 온 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의 서비스나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천편일률적인 그냥 연결 네트워크만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상에서 제가 더 싼 보험이라든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15분 간격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IBM이라든가 한국의 신용평가 회사라든가 여러 회사, 유수회사한테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면 엄청난 신용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우선 여러분이 착하다 안 착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착한지 잘 모르는 데다가 남들이 그런 건 더 알 수 없는데, 착하다 안 착하다 정도도 최근에 개발된 인공지능의 어떤 정량 지표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크레딧 뷰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혹시 속옷을 안 입고 오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핸드폰을 안 갖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핸드폰이 얼마나 파괴적인 역할을 해주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데는 신분증명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거나 어디 가면 대부분 신분증 들고 가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 신분증을 통해서 제 신분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4년 전부터 동남아 쪽에 영업을 해봤어요. 미얀마, 베트남 이런 쭉, 인도네시아. 거기는요 여러분 신원 보증 자체가 안 됩니다. 등록 안 된 친구들이 40%가 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손으로 만든 주민등록증이라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좌 만듭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고 영상통화하면 계좌가 만들어지는데, 신분증을 읽어주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미얀마는 제일 잘 팔리는 한국 물건이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이 뭐냐면 유리 그릇인데 밀폐 용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 팔리냐 보니까 이게 계좌고 이게 금고예요. 돈이 좀 있으면 락앤락을 사서 거기다 돈을 넣은 뒤에다 땅에다 묻거나 나무 밑에다 심어요. 수목장처럼.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집에다 두지. 우선 동네 사방 80km 안에 은행이라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집에다 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엔 둘 데가 많죠. 방이 4개고 이불이 8채고 침대가 3개고 막 소파도 있고. 그런데 미얀마에 가서 일반 서민 가정을 들어가 보면 돈을 숨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나무 침대에 있고 벽에 옷 하나, 자기 입을 옷 하나 있고, 집 자체엔 숨길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밀폐 용기에다 돈을 넣고 동네 뒷산에다 숨겨놓습니다. 그게 금융 현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재미난 거는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앞전에도 발표하실 때 누군가 리브라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리브라가 이제 내년에 토큰을 발행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리브라에 대해서는 저는 꼭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리브라가 깔리면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은 리브라를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리브라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리브라가 뭐냐면 천칭자리라는 별자리예요. 그건 뭐냐면 화폐의 균형점을 지향하는 저크버그의 철학이 그 안에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리브라가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라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막 확산되고 메인넷이 막 뜨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저크버그도 그거에 편승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저크버그가 리브라를 만들기 전에 벌써 5년 전부터 여러분 그 엠페사라고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엠페사를 연구하러 아프리카를 몇 번 갔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엠페사를 연구하러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특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산 시민들이 금융을 업데이트할 일은 별로 없어요. 특구가 하려면 글로벌 금융 특구를 하시려는데, 금융화가 안 된 나라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 저크버그는요, 엠페사를 쓰는데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뭔가 이 계좌가 없고 이런 지역의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화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엠페사를 보고 엠페사를 글로벌로 확산시켜 보려고 했는데, 엠페사가 이게 통신사 대리점 기반의 지역 화폐예요. 글로벌화 할 수 없어요. 그러던 차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를 연구를 하고 그거를 표준화폐로 내놓겠다고 나올 상품이 리브라라는 거죠. 저는 5년 안에, 내년쯤 리브라가 나오면 5년 안에 대부분 지구인의 3분의 1은 리브라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화폐랑 연동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항상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그걸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또는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도대체 고객은 왜 생각 안 하느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전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제 최고 고객은 우리 가족들인데 제가 밥은 먹는가, 사람들이 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앙정부가 됐든 그게 중앙은행이 됐든 그게 달러를 찍는 미 연준이 됐든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방법으로만 화폐를 찍고 유통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환전을 하는데 환전이 되게 불편해. 카드가 있어. 카드가 쓰면서 환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아주 유통하기 편한 화폐가 나온다면 그게 프라이빗이든 공공이든 내가 소비자는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이나 국가적인 철학이 반영은 되겠지만 소비자가 가장 편하고 쉽고 빠르고 재밌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쓰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즈니스라는 것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15분 간격으로 뭘 해줄 수 있냐 보면 우선 본인 확인이 됩니다. 이미 동남아에 있는 그 프라이빗 P2P 회사들은요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자기가 대출자가 대출사무소에 와서요 주소,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지금 자는 곳이 어디야, 예를 들면 직장은 뭐야, 오토바이가 갖고 있나 없냐를 다 적은 뒤에 맨 밑에 핸드폰을 제출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데이터 위치 정보하고 관련된 DB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과 일치시켜서 일치가 되면 시중금리보다 싸게 돈을 빌려줘요. 이런 회사가 외국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약 3천억에서 4천억씩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위치 정보 때문에 아직 못해요. 이게 개인정보로 오픈할 수 없고.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위치 정보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그런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쓴 어떤 정보하고 내가 일치 여부를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일요일 날 꼭 교회나 또 어떤 날 절에 갑니다. 이슬람 사원을 갑니다. 위치 정보를 빼보면 이 친구가 교회를 진짜 일주일에 일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도 다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 나라인데 4대 종교 중에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종교가 갖고 있고 이런 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검증해낸다.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크레딧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안 성실하다에 대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저게 가능하냐면 저기는 금융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은행 계좌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약 40%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카드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은행이 대출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의 이자율이 50%, 60%씩 돼요. 저거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약 25% 정도 낮춰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개에 대한 용품을 팔으라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5분 간격 데이터를 보면 이 친구가 일주일에 3번씩 산책을 하는데 동선을 보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개에 대한 광고를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착각하세요. 그냥 광고가 막 날라오는 거냐? 아니요. 광고 회사가 저희가 지금 한 10,000명 좀 안 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산되면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마케팅을 해서 내년도에 늘릴 텐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광고 회사가. 야, 니네 15분 간격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풀에서 자동차를 바꿀 것 같은 사람들을 1,000명만 뽑아줘. 10,000명만 뽑아줘. 그 다음에 10,000명한테 우리 토큰을 사서 보는 조건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작위 데이터가 아니라 차를 꼭 살 것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토큰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타겟팅한 것은 한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요. 두 번째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데이터 얘기하면 절대 못하게 하니까 저희는 시범적인 것만 한국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북위 30도를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북위 30도 밑에 약 반수가 삽니다. 36억 명이. 지구 인구가 한 77억인데 정확히 30도 밑에 반이 살고요. 그 반이 한 17억 정도가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지금 맞추시면 지금은 제가 선물 안 드려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77억 1600만입니다. 오늘 현재 칫솔을 몇 명이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칫솔. 억 단위로 맞춰보세요. 10억. 원장님 좀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 이게 미국이 2억 5천만이고요. 이게 위에 북반구 여기 보시면 북이 30도 위에 36억인데 10억 명 이상한 칫솔을 갖고 있죠. 그거보다는 좀 훨씬 많습니다. 대보세요. 아깝습니다. 이게 경매는 아닌데 30억 나왔고요. 30억보다는 적습니다. 1억 단위로 내려가시면 돼요. 답을 아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직원은 답을 아니까. 예. 불러보세요. 예? 정답입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이따 선물 드릴 거예요. 칫솔 세트. 왜냐면 칫솔을 맞히셨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이 전체 핸드폰의 50%가 넘었답니다. 그러면 스마트 보급폰을 아닌 전체 핸드폰 보급률은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것도 선물이 있어요. 억 단위로 맞추시면 됩니다. 한 해에요 15억 7천만 대씩 팔립니다. 핸드폰이. 그중에 신규가 있을 거고 교체가 있을 건데 얼마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77억 중에. 좀 전에 40억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50억보다 조금 많습니다. 손 들고. 왜냐면 이건 선물이 아까 보시죠. 칫솔 맞췄을 때 칫솔 드리는데 이거 핸드폰인데. 안타깝습니다. 저기 센터장님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손 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50억하고 53억 사이인데 51억 정답입니다. 이게 부산이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수학여행을 왔을 때 부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그 활발했던 도시인데 소극적이세요. 제가 중앙대 출신이고 서강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 난리 나거든요. 왜냐하면 칫솔 준 다음에 이 모바일 폰 선물 나가면 모바일 주는 줄 알고 선물을 이따 오시면 제가 51억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글로벌 하신다 또는 여러 은행들이 글로벌 하는데 가서 지점을 내고 하는 서비스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을 깔아서 또 인도네시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타겟팅해서 지금 여러 은행, 여러 기업들이랑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2억 7천만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정도 돼요. 섬이 14,000개예요. 지점을 낼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200만 원 받고 100만 원 여기서 쓰고 100만 원을 송금하면 빨라야 한 달 안에 자기 부모나 와이프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평균 35%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 리브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이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고객을 완전히 무시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 아니어도 은행들은 잘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런 일 없는데 전 지구적으로 반이 금융의 무방비 상태에 여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뭔가 신뢰하고 보상하고 같이 증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어떤 큰 섬에 지점을 하나 내가지고 지점 운영비를 바탕 베이스에다 깔아놓고 예대 마진을 붙이고 하는 것들은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인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해보자. 그래서 본인 인증도 안 된 사람들한테 본인 인증하고 신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2010, 11, 12 부산이 블록체인을 성공하는 그 어느 때쯤에 한 1억 명 정도를 아시아권에다 깔자. 그러면 부산은행보다 시총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 토큰 운영하는 재단이. 왜냐? 고객이 1억 명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제 허위된 주장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할 수 있다는 걸 벌써 검증을 받았고요.
MOU를 체결했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강력한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주로 피노텍이라는 회사는 핀테크 하는 회사인데 싸니자로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정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대출을 내가 어떤 대출을 쓰고 있어요 하고 앱에다가 신청하면 어떤 은행에서 지금 어떤 조건으로 쓰는지 알려준 뒤에 그거를 저렴한 은행으로 한 번에 은행 가지 않고 옮겨주는 겁니다. 싸니자로 이렇게. 근데 저걸 저희가 남방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도 엄청나게 비싼 이자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타겟을 기존 대출 이자보다는 한 25% 낮은 대출을 제공해서 이동시켜주고 이동한 비용의 일부를 받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또 25%냐 얘기가 나와요. 고객이 첫 번째 만족할 만한 게 뭐냐면 한 25% 정도 줄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마 사내든 조직에서 회의를 하실 건데 혁신 과제를 내라 이러거든요. 제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나가서 거기 현지 분들을 만나보고 알게 된 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동남아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신남방 한다고 성공 못 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은행을 차리는 순간 그 사람들보다 25% 이상 예대 금리를 낮춰줄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한국에 있는 자금을 대규모로 끌고 와서 유동화시켜갖고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 현지 정부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네 현지 은행이나 사금융보다 25에서 50%를 깎아야 인정을 해준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법은 아닙니다. 야 이렇게 안 깎으면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인허가를 내거나 우리 치면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할 때 그런 허들을 딱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 25%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오늘 부산 특구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이게 한 3년째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발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8월경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싸니자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왜? 저는 부산에 애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뭐 여기 행장님, 부행장님 훌륭하신 분들을 일하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파이낸셜 뉴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최해 주시고 막 별거 아닌 사장이 나와서 손 흔들어 달라고 하면 손 흔들어 주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여기만큼 입지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동북아의 아주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북위 30도 그림을 갖고 부산을 중앙에다 놔보세요. 부산이 정확히 지구 중심에 와 있는 도시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공기 좋고 인력 좋고 인프라 좋고 요트 탈 수 있고 다 되는. 근데 부산은 이걸 활용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식의 발전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브 위드 빈인 부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산이 이런 파격적인 앱이 많거든요. 저희 빈을 채택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구석구석 보시면 전 세계 괜찮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저런 신기술을 부산에 적용을 하셔서 정말 글로벌 금융 1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55살이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대부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또 금융유관기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들이 혁신을 해야 되니까 힘들 겁니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버려야 돼요. 혁신은. 근데 여러분 제가 숫자로 탁 와닿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혁신했는지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산이 사실 해양, 항만 뭐 이런 도시잖아요. 또 주변에 조선소들도 많고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님이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물론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대단히 존경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를 몇 살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에 가서 뭐 5만 분의 1 지도를 들고 500원짜리를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신 그때가 몇 살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때가 57이었어요. 그나마 그 양반은. 근데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던 했던 일,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뭔가 침해당하거나 그런 불편, 그 다음에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죽이시는 거죠. 저는 부산이 글로벌 금융 포럼 오늘 하시면서 주제가 이 특구를 살리는 건데 특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아까 우리 부행장님이나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 우리 SDS의 이제 수석님도 발표하셨는데 그분들 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거래소도 해야 되고 환전소도 해야 되고. 제가 끝으로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문현지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부산시에, 여기 원장님 아실 거예요. 부산시에 뭘 서류를 뒤밀었어요. 문현을 맨하탄을 만들자, 이렇게. MH잖아요. 맨하탄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고 미국 애들이 맨하튼을 만들자. 근데 어떻게 만드냐? 미국의 맨하탄이 2, 3차 산업시대의 핵심 주식시장으로 떴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시대의 자본을 움직이는 구조를 특구에다 넣어야지 여기를 주식시장으로 해서는 맨하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하탄으로 갈 거래선이 부산으로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4차 산업의 자본거래의 변화가 있는데 그 자본거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 당부로 내려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사실은 원자탄을 만든 프로젝트예요. 1940년대 초반에 오펜하이머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원자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수들이. 그 대통령이 야 이거 근데 니네 이거 제어를 할 수 있냐? 잘못 터지면 미국 전체가 날아간다는데 그 3년 안에 제어를 하겠다. 시간을 딱 정해줘요. 3년이면 원자탄을 반경 20km 안에서만 폭발성을 갖게끔 제어를 하겠다. 그건 됐어, 오케이. 그럼 3년이면 인력하고 투자를 얼마 해주면 자기들이 계산해서 사업 계약을 냈죠. 그럼 지원해줬어요. 두 번째, 야 근데 그 제어가 되면 뭐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니? 이거 폭탄 왜? 아니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발전으로 쓸 수 있다. 교수님들이 또 제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루즈벨트 대통령의 편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다한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냐고 답을 하는데 그 마지막 답이 여러분 모두가 새겨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뭐합니까? 독일이 만들고 있다. 독일이 먼저 개발하면 워싱턴부터 뉴욕 다 날아간다, 한 방에.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비인을 얘기한 게 뭐 원자탄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앞전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구석구석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특구를 빨리 조성해서 빨리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 25% 더 빨리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중국, 유럽,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기축통화를 또 뺏기게 될 거고 아니면 기축 밑에서 움직이는 메인 화폐라도 쥐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글이 한번 여러분 핸드폰 앱에 깔린 이후로 카카오톡이 여러분 앱에 깔린 이후로 다른 걸 깔고 계십니까? 근데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어떤 걸 쓰는 순간 지금 여러분 원화하고 달러하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류의 편리성을 갖고 들어오면 이건 방어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카드를 긁으실 거예요. 근데 20대 밑에 계좌를 안 만든 친구들은 이미 은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송금에 대한 개념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나한테 은행에 안 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일 싸게 쉽게 해약도 되고 중간에 중도해주도 쉬운 대출을 주는 그런 은행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사족이 길었는데 부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저 제가 모든 거 내팽개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절절함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섭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퀴즈 맞히신 분들은 꼭 나중에 대표님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다만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의 내용은 저희 파이낸셜 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